네, 자연담은 한의원이 들려주는 난임 이야기. 오늘은 난소기능 저하 중에서 난소기능 저하를 판단하거나 또는 난소기능 저하가 왔을 때 폐경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퍼틸러티 앤 스트렐러티에 나온 논문으로 Can you predict menopause? 폐경을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TOI 결국 난소기능 부조, 난소기능 저하죠. 결국 폐경과 난소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의 논문입니다. 예측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가 되죠. 난소기능 저하나 폐경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도 될 거고,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데 폐경이 얼마나 빨리 올 거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소기능 저하인데 폐경이 남들보다 빨리 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난소기능 저하랑 폐경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난소기능 저하가 있지만 폐경이 일찍 온다는 걸 아직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을 모아본 그런 논문입니다. 오픈소스라서 공개할 수 있는 논문이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가 많으면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걸 거고 폐경이 빨리 올 거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유전자 검사, 호르몬 검사, 이 모든 것보다 나이가 가장 정확하다. 나이로 평가해서 이름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제일 높다.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도 하고, 다른 과 조합하지 않고 나이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가장 정확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나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고요.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많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있다면 난소기능 저하라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검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AMH입니다. 항밀로 호르몬. 많이 알려져 있고 AMH 수치를 통해서 수치가 낮으면 난소기능 저하, 심하게 낮으면 폐경, 난소 나이는 지금 몇 살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치고, 나이보다는 못해도 역시 되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AMH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폐경도 곧 올 거란 얘기기도 하고, 폐경 전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수치가 낮으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젊거나 이런 요소 다 상관없이 폐경은 무조건 일찍 올 거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난소기능 저하인 상태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폐경이 빨리 올 거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수치가 이만큼이니까 몇 년 뒤면 꼭 폐경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0세 미만일 경우에 2년 만에 폐경 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12년이 지나서 폐경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낮으면 폐경이 일찍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일지 10년 뒤일지 이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난소기능 저하 상태라서 임신하기 쉽지 않은 상태는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외에 예전에 많이 쓰던 지표들이 있어요. 이니빈비나 FSH 또 비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폐경이 다고 생리가 막 불순해지고 이러면 나빠집니다, 확실히. 근데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에 FABT 진짜 많이 썼는데 AMH 나오기 전에는, 현재는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난자가 몇 개 보여요 이런 동남포수 같은 경우에 4개 이하의 경우에는 확실히 4개보다 많이 나온 사람보다 폐경이 2배 정도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증상으로 느낄 수 사실 거의 없는데 생리양 이런 것보다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소기능 저하 환자들은 생리 주기가 짧아진 경우가 매우 많아요. 실제 시험관에도 조기 발현되는 경우도 매우 많고, 하지만 생리 주기가 짧다고 난소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는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난소기능 저할 때 생리 주기가 짧아진 경우는 많지만 주기가 짧다고 해서 난소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는 없다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워낙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난소기능 저하 비율도 높으니까 특히나 생리주기가 짧은 분들은 미리미리 검사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도 잘 눈에 안 와닿는 거기도 한데 일단 검사나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과도 많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예측하는데 미리 이제 난소기능 저하가 와 있는지 아닌지부터 앞으로 올 사람인지 아닌지 폐경은 언제 올지 예측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하긴 하나요. 거저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앞으로 점점 생길 겁니다.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담배가 안 좋다, 교대근무 안 좋다 이런 것은 명확한 건 아니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난소기능 저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알 수 있죠. 그 증상이 나타날 때 많이 늦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AMH와 같은 검사를 통해 다른 검사는 큰 의미가 없고 다른 게 정상이어도 의미가 없고 AMH 수치가 낮게 나오면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멀쩡해도 난소기능 저하가 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검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경이 내일 올지 한참 뒤에 올지는 아직 모른다. 아직 거기까지는 써먹을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그래서 난소기능 저하는 알 수 있고 그 전에 알 수 있는 건 유전자 검사가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난소기능 저하라는 판단은 나이가 많으시면 AMT 수치가 나이에 상관없이 낮게 나왔으면 난소기능 저하라고 생각하시고 폐경이 매우 일찍 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올지 몰라도 임신을 위해서는 되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치료한다는 생각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